1231년 고려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검게 타들어가는 냄새는 콧속을 찌르며 백성들의 절규는 바람을 타고 사무쳤습니다. 몽골군의 침략은 단순한 나라의 군사적 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백성들의 영혼마저 파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잿더미가 된 지 오래였고 몽골 기병의 말발굽 소리는 모든 희망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 정권은 백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감행하며 항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지키려는 이기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고려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몽골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체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승려가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대각국사 의천의 후손이자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존경받던 수기였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며 단순히 몽골에 대한 항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종교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멸망 직전의 나라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타는 간절함은 결국 왕실을 움직였고 마침내 대장경 초판이라는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236년 몽골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고려는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뒤 시작된 8만 대장경 초판 사업은 단순한 불교, 경전 제작을 넘어 온 백성의 염원이 담긴 민족적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부의 강제적인 동원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당시 고려 사회는 극심한 신분 차이가 존재했고 인구의 대다수가 노비나 소장농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경 초판이라는 대업 앞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던 농민들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노비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힘을 보탰습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병자나 끼니를 굽는 거지까지도 작은 돌멩이라도 옮기며 힘을 보탰다는 기록은 이 사업이 얼마나 전 국민적인 염원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을 넘어 몽골의 침략을 단결된 마음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간절한 기원이자 국난 극복을 향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문화 유산을 넘어 우리 민족의 뛰어난 단결력과 자주정신을 상징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16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친 백성들의 힘이었습니다. 대몽왕정의 암울한 시기 대장경을 새기는 행위 자체가 민족의 단결을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는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이렇듯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목판이 아닌 온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위대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단결은 훗날 외세의 침략에 맞선 수많은 항쟁에서 끊임없이 발현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백성들의 참여에는 눈물겨운 전설들이 얽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한 노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쌀 한 섬을 바쳤고 몽골군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젊은 노비는 저의 고통을 이 목판에 새겨서라도 이 땅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라며 자진해서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조각하는 장인들 중에는 몽골군에게 가족을 잃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의 복수와 슬픔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경판에 글씨를 새기는 동안 손가락은 피투성이가 되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오히려 경판에 자신의 피와 영혼을 바치는 것에 감사했다고 전해집니다. 5200만 자가 넘는 글자를 수많은 목각수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한 글씨체로 새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불가사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으로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백성들의 굳은 의지가 빚어낸 단결의 기적이었습니다. 나무를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2년간 바닷물에 담그는 코된 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이들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습니다. 벌레 먹지 않는 나무는 있어도 백성의 피땀 먹지 않은 나무는 없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험난했던 이 과정은 절망을 이겨낸 고려인들의 위대한 정신이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1251년 16년의 세월이 흐른 끝에 8만 대장경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유산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장경판전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바로 자연의 흐름을 이용한 설계에 있었습니다. 건물의 앞뒤 창문 크기를 미묘하게 다르게 만들어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굴뚝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앞창은 아래쪽이 넓어 시원하고 습한 공기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북쪽에 있는 뒷창은 위쪽이 넓어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판전 전체가 마치 거대한 허파처럼 습기를 들이마셨다가 날이 맑아지면 다시 내뱉으며 경판의 최적의 공기 상태를 유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기 순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기능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람이 약한 날에는 내부 공기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 미세한 순환을 만들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외부의 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세한 공기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가야산의 바람과 습기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바닥 아래에는 숯, 횟가루, 소금, 모래를 섞어 넣어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 제습 심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바닥은 마치 살아있는 땅처럼 스스로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장마철에 습기가 많아지면 숯과 횟가루가 물을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소금과 모래가 머금었던 수분을 뿜어내어 목판의 변형을 막아주었습니다. 마치 건물이 스스로 숨을 쉬며 물을 마시고 뱉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판 자체에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경판 옆에 튀어나온 마구리는 경판들이 서로 맞닿지 않게 하는 기능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돌기는 경판들 사이에 2.4cm의 틈새를 만들어 공기가 통하는 작은 숨구멍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경판이 작은 폐처럼 호흡하며 건물 전체의 순환 시스템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랜 경험과 깊은 관찰로 얻어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혜가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8만 대장경과 장경판전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 800년이 넘는 세월을 스스로 지켜왔습니다. 8만 대장경이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롭게도 몽골군 진영의 전염병이 창궐하며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8만 대장경에 깃든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8만 대장경은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14세기 홍건적의 침입, 16세기 임진왜란, 그리고 20세기 한국 전쟁까지 단 한 번도 불타거나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이끌고 해인사를 지켜내면서 왜군이 장경판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당시 왜군들은 해인사 일대의 식량을 모두 약탈하고 불을 질렀지만 신기하게도 장경판전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8만 대장경의 영험함에 놀라 왜군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미 공군 조종사였던 김영한 장군이 8만 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명령을 불복종했던 일화는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군은 해인사에 은신한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사찰 전체를 폭격할 계획이었지만 김영한 장군은 8만 대장경을 불태울 수는 없다며 단독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경력을 걸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8만 대장경은 단순한 목판의 집합체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진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8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풀기 어려운 온습도 조절 기술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한 기술자가 경판 한 장을 폭제하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쏟았지만 끝내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장경판전의 경이로운 보존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줍니다. 이는 8만 대장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오랜 지혜와 염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2007년 인류의 소중한 기록을 지켜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만의 보물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8만 대장경과 장경판전은 그 자체로 고려인의 혼과 지혜, 그리고 인류 보존의 상징이 된 셈입니다. 장경판전과 8만 대장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염원이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인한 정신을 담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 거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직면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역사 위에 어떤 희망을 새기고 있습니까?